안녕하세요. 알류심정입니다. 2021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에 전기에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합격 후기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천천히 좀 준비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합격하신 분의 후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워드로 굉장히 길게 좀 작성을 하셔서 오늘 편지 읽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알류심정 채널을 위한 구독, 좋아요는 정적 강화가 됩니다. 부탁드려요. 49기 스터디에 참여했던 땡땡땡입니다. 이번에 2021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저하고 스터디를 하셨던 분인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후기를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작성해 주시는 건 물론 저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작성을 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정말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배려와 또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을 도와주고자 그런 마음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그런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같이 헤아려 주시면서 이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한국외대 아주대만 지원했다면 올해에는 한국외대 서강대학교만 지원했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탈락을 하고 다시 이제 지원을 하시게 된 거였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뒷부분에 언급하겠습니다. 아직도 생각해보면 비대면 면접이 오히려 운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스스로가 면접에 대해 불안이 많았고 공부했던 만큼 명료하게 답안을 제시하는 건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더 노력했다면 부족함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의 철학과 심리학과를 나왔습니다. 학점은 3.81 정도고요. 제가 학업계획서와 같이 냈던 증빙 서류는 3개월간 심리상담센터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증명서와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교육 100시간이었습니다. 경쟁률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비대면 면접 응시자들이 모두 상담심리였기 때문에 대략 140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뽑는 인원은 커뮤니티에 물어본 결과 한학기 15명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4대 1, 20대 1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경쟁률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140명 정도에서 15명 뽑는다 그러면 115명은 여러분들이 이제 125명은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보다 더 이제 아웃스닝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 합격을 생각을 하셔더라도 적어도 2, 30명은 앞서야 되기 때문에 사실 10자들 20대 1 이게 그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필기는 따로 없었고 학업기획서와 면접으로만 보는 구성입니다. 면접 질문은 상담 이론이나 최근에는 바뀌어서 청소년 상담사 3급 면접 질문처럼 학교폭력 가해자가 오면 어떻게 상담할 것인지 같은 예시를 주어 어떻게 상담할지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상담 이론을 물어봤고 인간중심 상담 이론과 정신역동 상담이 학교 상담의 어떤 한계점과 개선점이 있습니다. 네, 학교 상담에서 정신역동 상담, 인간중심 상담의 한계점, 개선점이었네요. 말도 안 됐죠. 인간중심 상담이 학교 상담에서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서강대학의 필기 문제에서만 봤는데 이걸 짧게 1분 만에 대답하라고 하니 사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 당시에는 청소년 상담의 비자발적인 상담이 많다. 보통 상담 이론의 경우 자발적인 내담자들을 바탕으로 만든 이론들이기 때문에 다른 상담 접근들과 적절히 통합해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 중심에서 말하는 태도적인 부분은 상담사로서 지켜야 하지만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시적일 필요는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이고 난이도가 저마다 상황이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질문 자체가 선생님이 답변을 잘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맞는 말이에요. 청소년 상담 경우는 비자발적인 상담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 인간 중심 상담으로 해서 기다리면은 하세월이죠. 자, 네가 준비가 되면 얘기하렴. 얘기하겠어요? 다시 안 오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했다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접근 방향 자체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이제 보태서 뭐를 더 추가를 했으면 더 전문적인 답변이었겠지만, 이 정도도 저는 훌륭하다라고 봅니다.
네, 다른 질문들은 집단 따돌림 피해자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 오면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비밀 보장 예외 케이스가 무엇이 있는지가 있었습니다. 네, 뭐 이런 건 윤리를 보시면 아실 거고요. 학교 폭력 피해자, 가해자 상담하는 부분은 제가 상담 사례 추천 도서에 보면은 거기 폭력 가해자 상담하는 사례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다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 질문만 어렵다고 느껴져서 대학원 입시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하곤 했습니다. 네, 그죠. 자기가 받는 질문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네, 대학원 입시 준비에 도움됐던 공부 방법, 제 공부 방법은 비추입니다. 네, 왜 비추인지 좀 보실까요? 제 학습 스타일상 저는 이 상담 이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와 연결해서 이해하는 편입니다. 저 좀 신기한 부분이 이분이 상담 이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연결해서 이해하는 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례 케이스에 대해서 어렵다고 느껴졌다라고 하는 게 글쎄요. 아마 본인이 그냥 어렵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아마 답은 다 찾아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현대의 심리치료와 상담 이론이라는 권성만 교수님의 책도 중요하게 작용했지만 인지치료면 인지치료, 게슈탈트 심리치료면 단일 이론으로 구성한 책들도 봤습니다. 저는 이 자세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러프하게 지금 전반적으로 제너럴하게 모든 이론들을 다 공부했으면 그 중에 관심 있는 이론이 있다 그러면 그 이론 개론서를 다시 또 추가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내가 RBT가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면 RBT 이론만 전문적으로 나와 있는 책이 있습니다. 또는 게스탈트가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게스탈트 치료라고 나와 있는 또 전문적인 그 개론 책이 있습니다. 네, 각각의 이론을 전문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이론이 있는데요. 이런 책들도 상담 심리 이론만큼 두꺼워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알겠다라고 하기보다는 러프하게 개론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참조 정도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거기에서 실제적인 사례들 속에서 상담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했습니다. 청소년 상담 3급 면접을 준비하다 보니 실제적인 사례 안에서 어떻게 상담할 것인지 묻는 문제들을 케이스별로 정리했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 상담, 학교 폭력 피해자 상담, 사이버 불링, 상담자 윤리 등등 블로그에 적어서 보고 그랬습니다. 또 이전에 특별 전형에서 진로 적응성 관련해서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서 레스에서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다 보니 한국외대교육대학원에서 석사생들이 썼던 논문들도 다 찾아보면서 진로 적응성, 학업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등 변인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되어 있길래 그쪽 변인으로 변인의 정의 그리고 어떻게 이것들을 상담에 사용할 것인지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많이 구했습니다. 학업기획서의 경우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과 다른 여러 선생님에게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호흡이 길다는 피드백을 받고 짧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연구계획서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래서 이 연구를 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어떻게 연구할 건데 하는 물음을 받았고 그 질문에 답들을 달고 전체적인 연구계획서가 깔끔해졌습니다. 핵심적인 것들만 얘기하자면 학업계획서 부분, 지원 동기, 저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제가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아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심리를 이해한다는 즐거움과 다른 사람 얘기 듣는 걸 좋아해서 계기 부분은 없었고 흥미를 언급했습니다. 저는 철학과에 들어가서 심리학과 복수 전공을 하고 대학원에 가야 하는 플랜을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준비했습니다. 저는 중간에 실패를 많이 했지만 계획대로 됐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뤄진 부분들을 언급했고 제가 애착이라는 관심 분야를 갖게 된 이유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와 포부를 적었습니다. 외대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상담 이론이 하나의 전공으로 구성된다는 점이 좋았고 애착을 공부하다 보니 정신화라는 개념과 마음챙김, 대상관계 이론 그리고 제가 철학과이다 보니 좋아했던 실존 치료로 배워보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연구 쪽은 왜 이 주제를 선정했는지 주제에 대한 선행 논문이나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또 이 변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네, 연구 계획에 대해 좀 탄탄하게 좀 잘 설명을 하셨네요. 학업 후 계획은 주제에 맞게 연관성 있게 제시했습니다. 네, 주제에 맞게라고 하는 바로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학업 후 계획은 이제 졸업 후 진로랑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주제에 맞게 연관성 있으라는 건 연구 주제와 연관성 있게 제시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블로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블로그의 컨텐츠를 모아서 책을 만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에 제가 해왔던 것들을 적었습니다. 지원 동기는 짧게 핵심만 전하는 게 포인트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주제에 대한 키워드로 논문 100편 정도 넘게 봤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석사 논문 준비할 정도였네요. 네.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여기 다 읽지는 않았고, 네. 변인이 무엇인지,
네, 독립 변수가 무엇이고 종속 변수가 무엇이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 연구 목적 서론, 연구 결과들을 봤습니다. 다 보신 건데요. 네, 제가 경력이 있거나 하는 스펙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교대원 지원하시는 분들은 경력 가지고 싸우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채워낼 수 있는 거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뭐죠? 상대적으로 네, 스펙적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본인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책도 억지로 외우고 이해하기보다는 재미있게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알기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대학원을 입학하기 위한 준비 때에는 즐거움이나 내적 동기가 점차 잃어가는 느낌이었지만 그 외 시간을 공부하면서는 네, 읽다 보니까 목이 막혀가지고, 네.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 때는 즐거움이나 내재적 동기가 점차 잃어가는 느낌이었지만 그 외 시간 공부를 하면서는 역시 내가 잘하고 관심 있는 길은 여기밖에 없구나 싶었습니다. 올해 떨어져도 저는 내년에 상담 관련 일반 대학원에는 특수대학원에는 가려고 했습니다. 상담을 선택했다면 직업적인 안정성은 떨어져도 상담사의 길도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시간도 많으니 지금은 사례 개념한 책 사서 읽고 있습니다. 이건 접어두고 경력을 만들 수 없다면 저는 무엇이든 컨텐츠로서 제작하면 그것이 스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드라마나 영화를 가지고 사례 개념 하나 어떻게 상담할 것인지의 컨텐츠를 만들려고 했는데 다행히 붙었습니다. 무엇이든 하다 보면 정답은 아니어도 어떻게 해야겠구나는 알지 않을까요? 상당히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어떻게든 자기의 좋은 강점들 또 자기가 있는 것들을 PR하고 표현할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후기를 보면서 이 선생님께 참 열심히 너무 고생하셨다. 그리고 참 많이 고민하셨다. 제가 스터디를 하고, 스터디 면접 시연에서도 피드백을 좀 많이 드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피드백을 조금 드리기도 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합격자 발표들이 나오고 좀 낙담하고 그랬을 때 제가 여러모로 또 같이 또 얘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합격하신 게 저한테 굉장히 기쁨이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이미 작년에 이제 떨어졌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올해 합격하신 게 너무 기뻤던 것 같고요. 어, 정말 이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거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학원, 참 의대 많이 가고 싶어 하셨거든요. 원하는 대학원에 갈 수 있어서 저도 정말 곁에서 함께 기쁘게 이 소식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셨다라는 부분들이 제가 이제 후기를 읽으면서 새삼 느껴졌어요. 인터뷰 이렇게 하고 면접 시연하고 제가 피드백을 드릴 때만 해도 상당히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헷갈려 하기도 하시고 여전히 고민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어떻게 자기를 이제 PR 해야 될지 표현해야 될지를 많이 이제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이제 어떤 방법, 어떤 얘기들을, 어떤 컨텐츠들을 그 교수님들한테 얘기할지 그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건 참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쫙 늘어놓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뭐가 임팩트가 있는지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시선을 좀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네, 누군가와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잊지 마셔야 될 부분이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보는 대상은 교수님이세요. 그 교수님의 취향이 아주 창의적이고 열린 마인드, 다양한 어떤 접근으로 뭐 이렇게 접근하고 상담사로서 그런 시도들을 하는 거를 흔쾌히 뭐랄까 웰컴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어떤 피드백들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새로운 시도나 아주 뭔가 개성 있는 어떤 답변들은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여러 개의 학교를 지원하시면서 자기하고 맞는 교수님들을 찾아가시는 것도 좋은 네, 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떤 강점적인 부분, 뭐 새로운 어떤 시도들, 창의적인 접근들을 해보시는 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자기의 능력과 어떻게 연관지어서 설명하느냐, 뭐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요. 이렇게 뭐 정말 마음 사랑 담아서 이렇게 작성해 주신 후기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생님이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셨던 게 고스란히 느껴졌던 후기였고요. 그래서 몇 배로 저는 더 축하를 드리고 싶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정말 즐거운 학교 생활하시면서 좋은 상담 교사가 되는 쪽으로 더 고민하고 더 치열하게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생님이 본인의 학습 방법을 굉장히 비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대학원 준비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막상 임용고시 보고 현장에 나갔을 때 되게 당황하는 전문상담 교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느리지만 그래도 케이스 사례 또 어떤 상담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시는 공부 방법은 저는 매우 훌륭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혼자 준비하기 어려우시면요. 네, 뭐 개인 컨설팅 요청하시기도 하시고요. 제 블로그에 오시면 이제 스터디 공지 올라가 있으니까 네,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심리상담 개인 컨설팅은 블로그 게시글 참조하시고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른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